1960년대 퀘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10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회 하나가 몇 세기에 걸친 변화를 한꺼번에 겪어냅니다. 이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우리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북미의 제3세계였다. 와, 정말 강렬한 말이죠. 이게 바로 1960년 이전 퀘벡의 상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느꼈을까요? 같이 한번 그 시대로 들어가 보시죠. 이 시기는 당시 주총리였던 모리스 듀플레시의 이름을 따서 그랑드 누아르세르, 우리말로 하면 거대한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암흑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 당시 퀘벡 사회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꽉 쥐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국민연합당이, 그리고 사람들 삶의 핵심인 의료나 교육 같은 건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어 사용자들은 소수의 영어권 엘리트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하지만 1960년 장 르사주가 이끄는 자유당이 딱 집권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빠르고 또 전면적인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변화의 속도예요.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원 보험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전력 산업이 국유화되고 교회가 꽉 잡고 있던 교육 시스템이 국가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뭐 낡은 사회의 기둥들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새로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때 나온 게 메트르 슈엔누, 우리 집의 주인이 되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선거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퀘벡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그 시대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손에 있던 의료와 교육을 되찾아온 세속화. 둘째는 이드로퀘벡 같은 공기업을 통해서 경제 주권을 찾은 경제적 자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안에서 퀘벡만의 정체성을 외치기 시작한 새로운 민족주의의 등장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조용한 혁명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버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이 혁명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모든 걸 바꾼 게 맞을까요? 최근에 나온 한 경제 연구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를 어쩌면 뒤흔들 수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주 놀라운 반론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 조용한 혁명이 없었다면 퀘벡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분석한 한 주요 경제 연구의 놀라운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핵심입니다. 연구진이 뭘 했냐는요, 조용한 혁명이 없었을 경우에 퀘벡을 데이터로 만든 일종의 가상 퀘벡을 만들었어요. 여기 실선이 실제 퀘벡의 1인당 GDP고 점선이 바로 그 가상 퀘벡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혁명이 일어난 1960년 이후에도 두 선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제 성장은 혁명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흐름이었다는 거죠. 1인당 GDP 전체를 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혁명 이후에도 경제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는 이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경제 기적은 사실 신화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가 이것만큼은 진짜 혁명이다라고 소리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크기예요. 1960년을 기점으로 실제 퀘벡의 정부 지출, 이 실선이 가상 퀘벡인 점선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 이것이야말로 조용한 혁명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커진 정부를 운영할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보내주는 지원금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퀘벡만의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돈은 캐나다 전체에서 온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종합해서 조용한 혁명의 진짜 유산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 본질은 뭐였을까요? 정리해보면 결국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한쪽에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전통적인 영웅서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경제 변화는 원래 일어나고 있었고 진짜 혁명은 정부 몸집 불리기였어 라는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분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뭘까요? 어쩌면 조용한 혁명이 남긴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퀘벡 사람들의 마음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정치 문화의 거대한 전환. 진정한 혁명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오히려 아주 조용하지 않은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얻은 자신감과 커진 국가의 힘은 급진적인 노동 파업, 강력한 분리주의 운동, 심지어 퀘벡 해방전선, FLQ 같은 무장단체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조용했든 아니든 이 혁명이 남긴 세속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유산은 오늘날 퀘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경제 수치로만 보면 조용했을지 모르는 이 혁명의 메아리는 지금도 퀘벡 사회에 아주 뜨겁고 또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